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온다면 이건 생사를 가르는 순간입니다. 81세 심장내과 전문의 이진수입니다. 50년간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를 보아왔지만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바로 아무도 없는 집에서 쓰러지신 분들입니다. 심장마비는 예고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다 믿었던 분들도 갑자기 쓰러집니다. 아침까지 멀쩡하던 분이 오후에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의 70%는 혼자 있을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쉬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10분 내에 정확한 조치를 하면 생존율이 8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생존율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실감 나시나요? 바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직접 응급실에서 경험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의 김순호 씨는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산책도 하시고 약도 잘 챙겨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혼자 집에 계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7단계를 미리 알고 계셨고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아스피린을 씹어 드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두고 올바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도착했고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반면에 같은 시각 비슷한 증상으로 쓰러진 또 다른 환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은 아무런 대비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파도 체한 것 같다며 누워 계셨습니다. 119 신고도 하지 않고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분은 끝내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나이도 비슷하고 증상도 비슷했습니다. 차이는 바로 준비 여부였습니다. 한 분은 알고 있었고 한 분은 몰랐습니다. 그 결과는 생과 사로 갈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십니까? 김순호 씨처럼 생명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7단계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고 저장해 두세요. 이건 언젠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혼자 계실 때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이 정보를 다시 못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의 증상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는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실제 심장마비는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가슴 중앙에 강한 압박감이 옵니다. 마치 무거운 것이 가슴을 누르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 통증은 15분 이상 지속됩니다. 아무리 쉬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곧이어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땀이 갑자기 나는 것입니다. 구역질이 나고 속이 메스껍습니다. 구토를 하거나 숨이 가빠지기도 합니다. 어지러움이 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통증의 위치입니다. 가슴에서 왼쪽 팔, 턱, 목 등으로 통증이 퍼져나가면 이건 단순한 피로나 체기가 아닙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면 100% 심장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슴 통증 대신 소화불량처럼 느껴지거나 극심한 피로감이 먼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환자 이순자 씨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처음엔 소화불량으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식은땀과 함께 오는 메스꺼움이 너무 강해서 이상하다고 느끼셨습니다. 이때 바로 움직이지 않고 쉬셨고 곧바로 응급조치를 요청하셔서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절대 참지 마세요.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활동을 멈추세요. 그리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지금 누르세요. 이건 반드시 기억하고 저장해 두셔야 할 정보입니다. 심장마비 증상을 확인하셨다면 바로 실행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선 심장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니트로글리세린을 평소 처방받은 분들은 혀 아래에 하나를 넣고 녹여 드십시오. 5분 간격으로 최대 3번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혈압이 평소보다 낮다고 느껴지거나 어지럽고 의식이 흐릿하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혈압이 더 떨어져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장약이 없다면 아스피린을 준비하십시오. 300mg짜리 일반 아스피린 하나를 반드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씹으면 빠르게 흡수됩니다. 물과 함께 그냥 삼키면 효과가 늦어집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은 드시면 안 됩니다.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은 처방받은 지시에 따르셔야 합니다. 이 약들이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정확히 복용하세요. 박철수 씨의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스피린을 늘 상비약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자 바로 아스피린을 꺼내 씹어 드셨습니다. 덕분에 혈전이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약을 드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즉시 119에 전화하십시오. 이때는 단호하고 간결하게 말해야 합니다. 심장마비 같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식은땀이 납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주소는 정확히 알려주세요.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면 동과 호수까지 말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번호도 전달하고 지금 혼자 있습니다라고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119에서 전화를 끊으라고 말하기 전까지 절대 먼저 끊지 마십시오. 좋아요 버튼을 지금 누르세요. 이 정보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119에 신고를 마쳤다면 이제 중요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현관문을 지금 열어두세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시간이 지체되고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문을 열 때는 안전장치도 모두 해제해야 합니다. 체일락이나 보조 자물쇠까지 완전히 풀어두세요. 애완동물이 있다면 다른 방에 격리시켜 주세요. 응급구조사들이 들어올 때 방해가 되면 응급처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밤이라면 현관불도 켜두세요. 불이 켜 있으면 구조대원들이 더 빨리 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웃에게도 알려주세요. 근처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문을 열었다면 자세를 바르게 취해야 합니다. 절대 바닥에 눕지 마세요. 바닥에 눕게 되면 혈류가 심장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의자나 소파에 반쯤 기대서 앉으세요. 등을 완전히 대고 허리를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다리는 약간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방석이나 쿠션을 다리 밑에 받치면 혈류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허리띠, 목 주변의 옷은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넥타이나 브래지어, 두꺼운 스카프도 풀어주셔야 합니다. 시계나 목걸이처럼 조이는 물건도 잠시 벗어두세요.
이건 실제로 생명을 구한 사례입니다. 김정자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즉시 소파로 이동하셨습니다. 반쯤 기대서 앉은 그 자세 덕분에 마지막까지 의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이 자세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에 직접 연결된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호흡 조절입니다. 절대 숨을 가쁘게 쉬지 마세요. 천천히 깊게 호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길게 내쉬세요. 이때 가슴이 아니라 배가 움직이도록 하세요. 복식 호흡을 하셔야 합니다. 손을 배 위에 올려두고 배가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호흡을 하면 심장에 무리가 덜 갑니다.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서 심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숨을 천천히 일정하게 쉬는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안정됩니다. 지금 이 호흡을 계속 이어가세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마무리 단계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119 신고는 이미 하셨더라도 이웃이나 관리사무소에도 연락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심장마비 같습니다. 119는 불렀고 지금 혼자 있습니다. 응급차가 올 때까지 함께 있어 주실 수 있으세요? 대부분의 이웃들은 기꺼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혹시 가족이나 가까운 분의 연락처가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상황을 알리세요.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데리러 오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응급차가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합니다. 응급 연락처는 평소에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휴대폰에 응급시 연락처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가족, 이웃, 관리사무소 번호를 함께 입력해 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휴대폰의 응급정보 설정입니다. 아이폰은 건강 앱, 안드로이드는 긴급 정보 항목에서 자신의 혈액형, 복용 약물, 알레르기 정보, 질환 이력, 응급 연락처까지 모두 등록해 두세요. 이 설정은 휴대폰이 잠겨 있어도 구급대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정말 소중한 정보입니다. 제가 최근 진료했던 안술래 씨라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갑자기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웃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웃분이 오셔서 함께 기다려 주셨고 중간에 의식을 잃었을 때도 빠르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도움 덕분에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응급차가 올 때까지는 계속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졸지 마세요.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하려고 하세요. 이웃이나 가족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계속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은 평소에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급한 순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번호도 휴대폰에 저장해 두세요. 이 작은 준비 하나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이 정보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건 생명을 지키는 실전 생존법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먼저 심장마비 증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슴 중앙의 압박감, 식은땀, 팔이나 턱까지 퍼지는 통증이 나타나면 심장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약물 복용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은 분은 혀 아래에 넣고 녹이세요. 아스피린은 300mg 하나를 씹어서 복용하세요. 단 위장 질환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주소, 증상, 현재 혼자 있는 상태까지 정확히 말해주세요. 전화는 끊지 말고 응급구조사가 끊으라고 할 때까지 연결을 유지하세요. 그 다음엔 문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관문과 보조 잠금 장치를 모두 해제해 두세요. 밤이라면 불도 켜두시고 애완동물은 다른 방에 격리하세요.
자세를 취할 땐 절대 눕지 마세요. 소파나 의자에 반쯤 기대서 앉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 아래에 쿠션을 받치고 복장을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호흡은 복식 호흡으로 조절합니다.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 호흡을 계속 유지하면서 산소를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혼자 계시다면 주변에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웃이나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함께 있어 달라고 하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누군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들을 기억하고 따라 하시면 생존율은 8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고 당하면 그 확률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제 아시겠죠? 수많은 응급 사례에서 이 단계를 알고 있던 분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몰랐던 분들은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이 정보를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하세요. 이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설정해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휴대폰의 응급정보 기능입니다. 지금 당장 설정하세요. 혈액형,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그리고 비상연락처까지 모두 정확히 입력해 두셔야 합니다. 심장병이나 고혈압처럼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응급실 의료진이 이 정보를 보고 즉시 적절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생명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지금 아래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셔야 합니다. 구독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영상을 다시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배우자분께 반드시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에 비상약품도 갖춰두세요. 아스피린, 체온계, 혈압 측정기는 반드시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혈압과 맥박을 체크해서 본인의 정상 수치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지금 눌러주세요. 이 정보는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심장마비는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절대 잊지 마세요. 앞에서 배운 행동법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누구든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에 응급 정보를 설정하시고 이 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꼭 공유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